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2029년,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이라는 건 이제 우리 중3 학생들이 대입은 2029 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9 대입 준비 방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다가, 지금 당장에 지금 고등학교 선택이 문제인데 지금 무슨 대입까지 지금 너무 이렇게 수상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택부터 대입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더 쭉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선택부터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우리 달서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대구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3년도에는 Y대학교 수시대입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진로진학 상담 전공으로 석사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달서고등학교에서 진학전교사 겸 3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우연히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내신이 잘 받는 학교랑 분위기 좋은 명문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어쨌든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딱 보였는데 그걸 뭐 서로 의견이, 누구는 내신 잘 받는 학교로 가야 된다, 누구는 명문고로 가야지,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생각했을 때 답은 이겁니다. 내신 잘 받는 명문고를 가면 되지. 그러면 내신을 잘 받는 명문고가 과연 있을까라는 또 그런 고민이 되겠죠. 그럼 명문고는 무엇일까요? 자, 명문고 첫 번째 명문고 조건은 뭘까요? 진학 실적이 좋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 학교의 역사가 되게 깊던가, 아니면은 뭐 학교의 규모가 크던가, 아니면 뭐 집 근처에 와 있는 게 최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명문고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바뀌는 이 시스템에서는 명문고의 조건은 첫 번째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내신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을 이제 위기를 확보를 해줄 수 있는 학교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메디컬에 관심이 많았고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뭐 의대를 가려면 뭐 이제 세포 물질 대사, 뭐 생물의 유전 이런 과목을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오픈 안 해주고 뭐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과목들만 들어야 된다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원하는 학과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의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위기가 갖춰지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실 겁니다. 교사의 일정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활동이란 건 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뭐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기록들을 많이 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뭐 어느 학교라고 또 얘기를 하긴 그렇고, 막 학교에서 뭐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지, 뭐 수능 잘 보면 되지. 그건 예전에 그랬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방과후 프로그램, 봉사, 독서, 면접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는 학교, 이러한 학교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교의 진학 실적, 그 다음에 학교의 환경,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진학 실적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대 뭐 5명, 6명, 뭐 의대를 뭐 10명을 간다, 이런 것들도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학부모님께서 보실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재학생이 몇 명인지, 안 그래도 제가 아는 어떤 그 수성구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 중에 뭐 3분의 2는 다 재수 3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재학생들과 재수생들의 비율, 그리고 또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뭐 의대를 간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 학교를 예를 든다면 우리 중학교 때 뭐 소선조 중에서 뭐 36% 했지만 와가지고 한의대를 갔다.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중학교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좀 아웃풋이 좋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학교는 진학 실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라서 우리 애는 대학을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되게 많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고교학점제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영문고로 생각이 되는 뭐 전국형 자사고라든가 뭐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을 가도 잘 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점점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가 서울대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정시 모집에서는 직윤을 폐지를 하고 이제 수시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의 비율이 줄어들고 수시의 비율이 70%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죠.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직윤 수시 모집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같은 이런 특수학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고교별 추천 인원을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능 체제는 적용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는 고교 학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정시라고 하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정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에서도 이제 학교 내신과 생활교육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3, 4월 달에 올 학년 초에 뭐 강남구권에서 이렇게 뭐 내신을 중간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자퇴를 하고 이런 일이 막 엄청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역시나 이제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과학을 선택을 하죠, 애들이. 이공계열 애들은 과학을 선택을 하고, 우리 문과계열은 이제 뭐 사탐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목 선택만 봐도 이 학생이 이런 쪽을 원하는구나, 이런 쪽을 원하는구나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수능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통합사회를 봐야 되고 통합과학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를 지원했는, 의대에서도 얘를 뽑고 싶은데 만점인데 걔가 문과 과정을 다 듣고 오는 애인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뭐 생물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듣고 오는 애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수능 성적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능 성적뿐만이 아니고 너 학부 생활 어떤지도 보자, 그 내신도 어떻게 됐는지 보자, 뭐 생명과학 점수가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내신과 그런 학교 생활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제는 수능만이 답이 아니다. 그냥 성적만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8, 2029 대입 지금 준비 현황이 이제 처한 상황인데, 자, 내신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내신이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인데 5등급제로 이제 전환이 됐죠. 교육부에서 이렇게 바꿀 때는 처음에 취지가 내신의 경쟁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지금 내신 1등급이 4%에서 1등급을 10%까지 늘려주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5등급제를 해서 많이 늘려주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1등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 2등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에서는 훨씬 더 이걸 중요하게 되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 융합형으로 고루 이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필요하고, 진로 연계 선택 과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연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중학교 때 우리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주변에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야 나는 의대 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 나는 의대 가야지 하고 이제 의대로 이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와가지고 생명과학, 과학 뭐 이렇게 지구학 쭉 들으면서 그렇게 3학년까지 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이제 깡도 치킨을 먹으면서 같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공학도의 삶이 내 진정한 삶이구나. 공학도 같아야겠다. 근데 이미 나는 생명과학으로 다 들어놓은 상태.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걸 안 들었습니다. 못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수능 봐서 갈 수 있었고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못 갑니다. 그 관련된 과목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교학생제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진로를 선택한 방향을 일찍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지금 급박한 사항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교학생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만으로 학생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에서도 1등급이 1%짜리 1등급도 있을 거고 10%짜리 1등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1, 2% 하는 애를 뽑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들을 가려내는 방법은 생활기록부만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면접을 강화할 것이다.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아, 이 지적 수준이 이 정도구나 판단한 다음에 애들을 뽑을 거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내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해 저도 이제 고3 다니면서 올해 이제 대입이 발표가 나고 있는데 저희 뭐 예를 들자면 경희대 뭐 네오르네상스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대를 다 탈락했습니다. 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적이 엄청나게 지금 1등급 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향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등급부터 9등급 시스템에 있을 때도 지금 거의 뭐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빽하게 지금 1등급 라인들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5등급제로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10% 안에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중간대 포함해서 뭐 중경외신 뭐 밑에 많은 대학들이 저기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 학교에서는 좀 더 괜찮은 애들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오히려 5등급제가 되면서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받았어야지 이 대학을 갈 건데 1등급을 못 받았으면 과연 그 대학을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3등급 때도 공포도가 35%부터 66%까지 저렇게 전부 다 3등급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저기 3등급 때 있는 학교는 우리 대구를 예를 든다면 뭐 영남대, 경영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공포가 되는데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때 애들 중에서 상위권 3등급 뽑으려고 할 거고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등급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애를 뽑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그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3등급이지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좋은 생기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 면접을 잘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2등급 맞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잘 보게 되면 오히려 예전보다 그 분포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상위권 내신에 대한 그 중요도와 그 이펙트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동일한 내신인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우리 지금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니까 1등급 때들도 1.1, 1.2, 1.3 분포를 쫙 줄을 세워버리면 거기서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니까 1.0인 애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1.1인 애들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 내신이 동일한 애들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학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생활기록부가 관리를 할 때 예전에는 학교별로 생활기록부를 쓰는 수준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뭐 이렇게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뭐 그냥 평범하게 이에 대한 수업에 참여했고 발표도 잘했고 뭐 성실한 학생이다 뭐이 정도. 또 어떤 학교는 같은 수업이라도 어떤 뭐 깊이 있게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하면서 구조 활동을 뭐라 하고 독서를 뭐라 연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챗 GPT가 나오면서 모든 학교의 생기부가 상이한 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잘 써줘야 모든 고등학교에서 생기부만 봤을 때는 내용은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별한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보면은 참체라고 하죠. 동아리,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자율활동,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참체 활동들이 있는데 그 참체 활동 속에서도 어떻게 학교가 그냥 시켜놓으면 하는 학생이 아닌 어떻게 거기에서 공동체 역량을 녹여내고 좀 더 개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가 이러한 학생을 이제 대학에서는 뽑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하면서 선생님이 야 이거 해라 한다고 그냥 예 알았어요 하고 이 정도가 아닌 스스로 찾아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하고 심화 탐구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다시 토의를 하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생각은 어떠니?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이러한 토론과 개별화된 활동들이 다양한 그러한 활동에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이번 고교 학점제의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예시로도 프로젝트형 봉사도 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개인 봉사는 필요가 없죠. 학교에서 주관하는 내부 봉사, 외부 봉사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진로활동, 체험과 탐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숙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 테마 특강이라든가 진학 디자인 캠프 같은 데도 열심히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활기록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게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임원 활동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학급의 반장, 부반장뿐만이 아닌 정교 학생 회장, 부회장이 아닌 진짜 단순한 학급의 컴퓨터 정보화 기기 도움이라든가 칠판 청소 담당 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어서 이 학생은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구나.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이제 높게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에서 학생부 활용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볼 것이다.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학생부 내용도 좋아야 되겠죠. 공부는 잘했는데 이 학생은 남들에게 도움을 전해주는 학생도 아니야. 그냥 혼자 스스로만 공부하는 학생이고 협동학습도 잘하지 않아. 대학에서 이제 뽑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어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 가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나는 이 정도로 아는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필을 할 수 있는 면접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 있는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생활기록부를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진학 전문교사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각 학교의 고3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분석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 서마인 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걸 보시더니 이런 활동이 가능해요. 기숙사 활동에서 내지 심장과 주변 혈관을 메스로 절개하고 직접 확인하면서 해부하는 이런 활동을 어떻게 기숙사에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학교에서 처음 봤네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독서 컨설팅 프로그램에 저런 내용들을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교수님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 얼마 전에 또 우리 좀 상위권 유명한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봉사활동 프로젝트형 봉사라는 게 보이는데
학교에서 시행한 이 프로젝트 궁금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봉사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과 뭐 이런 멘토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진로 진학 설계를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캠페인을 만들고 1차시, 2차시, 3차시 쭉 10차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와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기획해서 추진하였네요. 너무 되게 훌륭합니다 라고 되게 극찬을 되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학생 서류 전형에서도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한 사항이 됐죠. 학부모님께서 학교가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인문계 학교가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미 전자공고라든가 이런 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졸업할 때 대기업 거의 한 50% 가까이 취업도 하고 그런 학교들도 되게 많은 학생들은 진학을 해서 되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목자사고라든가 이러한 학교를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인문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중요하고 학교 생활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고등학교 선택을 해주신 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신 관리는 정말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진로를 미리 빨리 선정을 하고 선택 과목을 계획을 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쯤에는 이걸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바쁩니다. 마음이 이제 그냥 여긋하게 있다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좀 바쁜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중3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고입이 결정되고 나면은 자유를 맞이하겠죠. 한 2달 이상을 푹 쉴 겁니다. 쉬면서 학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학원 한 번씩 가서 수업 들어주고 자, 국영수사가 고등학교 과정들을 선행을 할 텐데 국영수사가만 선행을 시키지는 마시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오셨으니까 이러한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고서 쓰는 연습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보고서를 쓰고 독서를 읽어서 그 독서와 우리 과목과 연계를 할 수 있는 훈련들 그리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어떤 주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뽑아가지고 요즘에 GPT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GPT에 넣어서 뽑아봐도 다 나옵니다.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싶어. GPT에 알려줘. 쭉 나오죠. 이 부분들에서 좀 더 화학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쭉 나오고 내가 읽었을 때 이 내용이 궁금하다. 다시 책을 찾아보고 뭐 다양한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 고등학교 생활교육부에 그대로 적용이 납니다. 공부만 하는 우리 자녀로 만들어주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그러한 훈련들을 고입이 결정되었을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서류 기반형 면접이든 재심 면접이든 그런 면접에서도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탐구해보는 그런 습관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좋은 나중에 이제 이 결과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취업하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역량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